그 인터넷에 뜬 에이즈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제가 글자 그대로 그 혼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우리 생각에 에이즈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랑은 별로 상관없는 병이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그 동성애자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그렇게 이제 발생되는 병이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에이즈 감염자 수가 줄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깜짝 놀란 것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기획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든 동성애.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었고요. 그 기획 기사 두 번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10대와 20대 에이즈 심각 동성애 확산 때문 퀘션 마크를 하고, 이 제목이 지금 뭔가 좀 심각하고 좀 놀라울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동성애가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이즈 감염자 수가 줄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금 동성애 청소년 젊은이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에이즈 감염자 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중에 10대와 20대 감염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기록이 최근에 에이즈에 감염된 신규 감염자 중에서 여러분 10대에서 한 60대, 70대까지 어느 세대가 에이즈가 가장 많이 감염되는 것 같습니까? 20대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20세부터 24세까지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이 15%. 이것도 엄청난데요. 이건 정말 내가 믿기지 않습니다. 더 어린 우리나라 15세부터 19세까지 에이즈 감염자 증가율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20%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5세 하면은 중2, 중3 나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기획 기사인데요. 근데 그 에이즈 감염과 관련해서 특이한 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지금 감염되고 있는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의 92%가 남자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요, 이게 그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로 생겨나는 병이라면 남자 50%, 여자 50%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유독 남자 감염이 92%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 그것은 남자끼리의 그 성관계에서 비롯된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런 전문가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는 동안에 머릿속에 하나 떠오른 게 뭐냐 하면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허락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을 텐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저는 그 동성애 퀴어 축제를 또 허락했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왜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작년 그 서울에서 있었던 동성애 퀴어 축제 사진을 저한테 누가 보내줬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요, 제가 보면서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 그 해외 토픽 같은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 성적으로 타락한 유럽에서 벌어지던 그것들이 서울에서 이게 일어났다는 그게 제가 보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거의 반나체로 그냥 걸친 그 옷들도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옷을 입고 그냥 서울 거리를 활보를 하는데 그 옷차림도 너무 민망했지만요, 그들 손에 들려진 피켓, 이건 나 뜨거워서 인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 피켓에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여러분, 저 같은 그 50대 아저씨들은요, 그런 사진 보고 해도 영향 안 받습니다. 그냥 좀 마음만 심란할 뿐이에요.
누가 주로 영향을 받습니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청소년들, 이제 성에 관심을 갖고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이요, 부모에게서 성을 배우고 교회에서 성을 배우고 가정이 허락하신 이 성이란 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이런 퀴어 축제 같은 데서 충동적으로 성을 배우면은 이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해롭겠냐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은, 죄와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하고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건 죄가 가진 두 가지 속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죄가 가진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거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이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 막내 아들이 그 중학생 시절인데요, 주일 오후에 이제 저한테 한번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뭔 일이었냐 하니까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오늘 그 교회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 주일은 주의 날인데 영화는 주중에 봐라. 그 주일날 영화 보러 가는 거는 그 썩 좋은 거 아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평소에 그 목사 아들로 사는 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됐다가 그날 폭발을 한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얼굴이 막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할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그 집사님 집 애들도 다 그 허락을 해가지고 영화를 가는데, 내 친구 그 권사님 아들도 허락을 받았다는데 왜 우리 집만 목사 아들로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맨날 이래야 되느냐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내 친구 집사 아들 다 허락했는데, 내 지금 뭘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달래주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빠가 너무하는지도 모르겠다. 네 말이 맞다. 주일날 영화 본다고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영화 한 편 봤다고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얘기 잘 들어봐라.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 허용하면 둘 달라 그러고, 둘 허용하면 셋 달라 그러는 게 그게 인간이다. 이제 주일날 영화 보러 가는 거 허락하면 네가 진도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건 이미 확보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다음 거, 또 그 다음 거. 그래서 네가 여기서 절제하지 않으면 끝간데 없는 이 죄의 확장성 때문에 네가 나중에 변질될 위험이 있다. 어린 중학생이 이거 다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날 이제 영화를 안 갔죠. 제가 말씀드리는 죄의 확장성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처음부터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또 2013년도에 유타주의 지방법원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이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죄악의 확장성이 지금 방치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50년대 플레이보이지, 자유다 우리는. 내 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포르노 허용하고, 그 다음에 또 허용하고, 그 다음 또 허용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제가 두려운 건요, 죄의 확장성은 동성결혼으로 만족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타락으로 확장할 것을 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기고된 글이 있는데요, 마이클 브라운 박사라는 분이 쓴 글이랍니다. 이분이 무슨 글을 썼느냐 하니까, 다중혼이라고요. 지금은 이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결혼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남녀가 이제 성이 다 다르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건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니까
죄악의 확장성이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다중혼. 이제 결혼 주례를 하는데요.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다중혼의 합법화가 지금 합법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에서는요, 소아성애의 합법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답니다. 소아성애가 뭔지 아시죠? 어린 그 사춘기보다 어리고 그 어린 애들에게 성적인 그 충동을 느끼는, 또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이게 소아성애증 아닙니까? 다행히 지금은 이걸 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죄를 지으면 감옥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 심리학회가 이제 이 소아성애도 성적 지향의 일부이다. 남자가 남자끼리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그 소수의 성적 취향인 것처럼 어린애에게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이것도 성적 지향의 일부다. 제가 더 이상은요, 제가 민망해서 그러는 못합니다. 이제 유럽 쪽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사람과 사람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죄악이, 타락이 확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 지금 확장되는 그 지점에 서 있는 느낌을 가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여기에 내 세 자녀도 호흡하는 이 땅이니까요.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웃고 넘기면 됩니다. 왜? 내 아이는 거기 안 사니까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 자녀와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호흡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어디까지 이 죄악의 확장성에 노출될지가 알 수 없는 것이 이게 저의 두려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제가 이 타락한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가진 두 번째 속성인데요. 죄가 가진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촉성입니다. 이 집요한 접촉성.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처음부터 동성애에 대하여 이렇게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이 청소년 문화로 접근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이 죄의 강렬한 또 집요한 접촉성이요. 지금 동성애를 다루는 애들이 잘 보는 그 웹툰, 그 인터넷에 있는 만화 이런 사이트에 가면은 동성애를 소재로 한 이런 만화가,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지금 자유자재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접하는 게 그거랍니다. 여러분, 홍어회 처음 드셨을 때의 그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맨 처음에 누가 홍어회 그 장례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홍어회를 내가 걸렸습니다. 홍어회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 입 먹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배탈냈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 썩은 걸 왜 나한테 주느냐고. 중간 다 생략하고요. 저 지금 홍어회 없어서 못 먹습니다. 말하는데 군침이 돌아요. 제 심경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맨 처음 접할 때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배타냈던 그 홍어회를 지금은 매니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요, 장례식 갈 때마다 홍어회가 나오고 식당 가가지고 홍어회 생각에 더서 시켜 먹어보고 또 맛보고 이 접촉성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느 시점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언제부턴가 홍어회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죄의 지속적인 접촉성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죄 짓는 거 그거 용서해 주세요. 성적으로 한번 실수한 거 그거 탓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이상의 것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홍어의 맛을 보고 저 사람은 홍어를 뱉어내는데 나는 이게 맛있어 죽겠다는 이것이 영적으로 접목을 한다면은, 부모는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뜨아한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이러지? 왜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사단이 노리는 건 우리가 한 번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홍어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다 해서 홍어회처럼 맛있는 게 없다, 이렇게 바뀔 때까지 눈앞에 홍어회를 내놓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죄가 가진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접촉성입니다. 여기에 우리 애들이 지금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